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사공이 많아서 산으로 가는 국민의힘. 좀 걱정하던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메가 서울 논의가 됐을 때 아니 이렇게 좋은 이슈를 왜 이렇게 일찍 터뜨리냐. 이렇게 좋은 이슈를 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불쑥 교통대책 차원에서 김기현이 혼자 덜렁가서 터뜨리냐.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아쉬움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결국 그 논평을 하면서 걱정하던 상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일보 기사는 너무 빨리 던졌다. 그래서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 뉴시티. 이게 김포 서울 편입 얘기입니다. 또 험지 출마도 너무 빨리 던지는 바람에 이게 여권이 지금 이게 혼란에 빠지고 난감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이 중앙일보 기사를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뉴시티 프로젝트, 그러니까 김포 서울 편입,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국민의힘이 최근 주춤하고 있는데 이게 전략 카드를 너무 일찍 준비 없이 꺼냈기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경기도민 66%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리얼미터에 의해서 발표됐는데 이 리얼미터 조사는 뭐 저는 전혀 이 메가서울 프로젝트에는 맞지 않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이 리얼미터 조사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제목은 경기도 구리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로우 데이터를 꼼꼼히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이 경기도민한테 물어본 거예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입니다. 여기에 지금 총 응답자 3,000명으로 조사를 했다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표본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잘 구성을 해도 31개 시군에 3,000명 표본이라면 한 개 시군에 몇 명씩 할당이 되겠습니까? 100명 정도 아닙니까? 100명. 그럼 100명한테 여론조사 물은 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조사입니까? 이럴테면 정말 김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으려면 김포 시민 500명 또는 1000명을 대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남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으려면 하남 시민 500명이나 1000명 대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의 이 서울 편입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가 많죠. 왜? 아니 요즘은 인구가 경쟁력 아닙니까? 인구가 많아야 세금이 그만큼 많이 거치고 그게 어떤 형태로든 도의 재정에 또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의 재정에 흘러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에 가까운 인구가 많은 이 도시들이 예컨대 김포, 하남, 광명, 뭐 고양 이런 시도들이 서울로 편입이 되는 순간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명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1,000만 명도 못하겠죠. 서울시는 그 인구들을 받아들이면은 뭐 1,200만 명, 1,300만 명으로 커질 거고 경기도는 900만 명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도의 총 수입도 떨어지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그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군에게 흘러 들어가는 이 도 예산, 기여금 이런 것들도 다 줄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서울시 편입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한 20여 개의 경기도 시군들은 무조건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경기도 편입을, 경기도 김포시 편입,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압도적으로 요구하는 김포가 다른 시군 경기도민들의 반대로 계속 참고 있어야 됩니까? 김포 시민들의 삶을 다른 경기도 시군의 주민들이 대신 살아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지만, 또 수도권의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김포가 경기도로 계속 살 거냐, 또는 경기 북도로 살 거냐, 아니면 서울시로 살 거냐는 것은 1차적으로 김포 시민들의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죠. 김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런데 경기도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거 저런 것 없이 그냥 아무리 잘 평가해줘봤자 한 100명한테 조사한 것 같은 이런 조사를 가지고 반대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저는 이 조사는 도저히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이 리얼미터의 이 조사를 전부 다 주요 뉴스로 받아서 다들 반대하는데 무슨 메가시티냐라고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대응이라도 해야지.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너무 일찍 터트려 놓고 방어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러다가 이슈를 다시 정북 주사파들한테 뺏기는 경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의 내년 6월 말까지의 전면 중단은 그냥 단순히 공매도를 중단한 게 아니고, 불법 사례가 적발된 또 이 증권시장을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는 공매도를 일단 중단시켜 놓고 내년 6월까지 제도적인 보완을 획기적으로 해서 다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고, 공매도 때문에 또 불법적 공매도 사례가 어떤 게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소액 투자자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뭘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후속 설명들이 제대로 돼야만이 이 공매도 금지가 주는 긍정적 효과가 주식시장에서 계속 구현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덜렁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해, 이거 하나만으로 하루 반짝하다가 다시 그대로 원점으로 지금 떨어져 버렸잖아요. 인유안이 제기하고 있는 이 중진 용퇴론이나 험지 출마론은 누구도 지금 호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정론일님에서 제가 논평한 대로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선언하지 못하면 차라리 몸을 낮추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당장 주호영이가, 장제원이가 보이는 태도는 완전히 인유한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태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도부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제재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두면 좋은 이슈가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거예요. 정치는 타이밍이다. 아무리 좋은 이슈도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이 김포 이슈 경우에는 내년 2월쯤에 쳤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말이에요. 선대위 구성이 될 겁니다.
선대위가 이 총선에 공중전을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또 공관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혁신위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사공이 많아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보세요. 중진 용태나 험지 출마는 공관위의 몫입니다. 이거 혁신위가 자꾸 이걸 갖고 승부를 걸 일이 아니에요. 너무 일찍 걸어놓으니까 그것도 준비 없이 뒷심 없이 걸어놓으니까 주호영이가 반발하고 장제원이가 저렇게 내놓고 거부를 해도 후속 조치가 없잖아요. 무슨 힘을 가지고 인요한 혁신이가 장제원을 제압하고 주호영을 제압합니까? 이거는 공관위의 의젠더라고요. 공관위. 그 공관위 구성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 인요한 혁신이가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당탕탕 이슈 만들어서 이재명이 덮는 데는 성공했지만 혁신이가 해야 될 일은 혁신이가 제대로 한계 지워서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관위가 해야 될 일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또 총선 이 김포 서울 이슈와 같은 이런 거는 선대위의 이슈 메이킹과 이슈 주도권 차원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이슈인 거예요. 공천은 공관위가, 이슈 주도는 선관위가. 혁신위는 뭔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위기 잡는 것이 혁신이에요. 그리고 분위기 잡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구태연한 정말 라떼 같은 정치를 비판하면서 차별화하는 것이 혁신위의 주 활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혁신위가 공천도 다 하고 이슈도 다 선점하고 선거는 아직도 5달이나 남았는데 하나의 이슈를 갖고 힘있게 밀고 가는 데는 2주, 3주 이상 무리예요. 아무리 강한 이슈, 센 이슈도 2주, 3주 정도 밀고 나가면은 이게 민심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좋은 이슈다. 정말 총선 전체를 뒤흔들 큰 이슈다 하는 것일수록 아꼈다가 타이밍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잘 정돈하자. 왜 김기현 지도부로 현재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거는 좀 정돈을 해줘야지. 혁신이가 막 앞서가려고 할 때 그거는 공관위 몫이니까 남겨두세요. 너무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중진 용태니 뭐 험지 출마니 그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공관위가 할 비밀 병기입니다. 공관위가 할 히든 카드예요. 그건 남겨두세요. 이슈도 그 이슈는 선대위가 다룰 이슈니까 그 정도 바람 잡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좀 정돈을 하면서 가야지. 이 배의 선장은 여전히 김기현이에요. 당 대표예요. 인요한이가 아니라고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것을 정리할 책임도 김기현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기현이 아무 역할을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면 역할 없는 대표가 있어서 이 정돈이 안 되면 빨리 그 대표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비대위가 됐건 조기전대가 됐건 김기현을 그냥 놔두고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 사공 많은 이 배를 정돈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드려온 겁니다. 자, 지금 와서 뭐 옛날 얘기 다시 할 거 없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김기현이 당 대표고 그러니까 김기현이 선장이에요. 못났든 잘났든. 그런 김기현이 지금이라도 혁신이가 해야 될 범위를 정해주고 공관위가 해야 될 일은 공관위한테 남겨두고 그리고 공관위를 빨리 구성을 하고 그리고 선대위가 언젠가 구성이 될 겁니다.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그 선대위가 다뤄야 될 의제들은 잘 쌓아놨다가 선대위 구성되면 그쪽에다 넘겨주는 정도의 내부 조정이라도 좀 해라. 당 지도부라면.
이 점을 오늘 고성 칼럼에서 김기현 대표에게 다시 한번 주문하고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